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이제 세금 고민 많으시죠? 저도 세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세금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손을 놨어요. 너무 자주 바뀌고 너무 복잡해서 이제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해봐도 세무 담당자도 어떤 부분에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일선 세무사님들께 여쭤봐도 이제 양포 세무사님이라서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들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복잡해졌어요. 또 어떤 경우는 A라는 세무사님한테 또 답변하고 B라는 세무사님 답변이 좀 다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잘못된 선택, 결정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대표님이십니다. 셀리몬 대표님, 이성구 대표님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세금을 어떻게 하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투비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 세금 계산 서비스 및 절세를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셀리몬을 운영하고 있는 아티엑스 대표 이선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저보다 네. 한 살 많아요. 제가 67년생인데 66년생이시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네. 이렇게 대표인데 네. 특히 이제 벤처기업이시잖아요. 네. 스타트업이시고 이렇게 대부분 젊은 분만 뵀다가 저보다 연세가 네. 더 많은 분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년들의 고민을 네, 잘 아시고 그럼요. 네. 이 험한 길을 네. 걸어오신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이 영상 찍기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이 벤처기업 또 이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이제 지금 아주 고속 성장 이제 앞단계에 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의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이 네. 책 두 권, 요 책만 지금 29,800원이거든요. 두 권을 30분께 이따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세금 바뀐 부분 아주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할 거니까요. 꼭 끝까지 보시고, 셀리몬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셀리몬 세금 계산기라고 제가 들어가서 몇 번 해봤는데 완전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네. 궁금한 것들을 숫자만 딱딱 넣으면 세금이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서 딱 네.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세금 계산기를 만드실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제 원래 제가 금융기관에서 기업금융하고 주로 이제 기업 심사 관련된 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인보다는 이제 세금에 좀 더 이제 친숙한 이제 업무를 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오래된 경험과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를 만들게 됐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너무 부동산 세금이 어렵고 어렵죠. 복잡하고 사실은 뭐 세법이 1년에 여러 번 바뀌니까 네. 전문가들도 당황스러운데 네.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과연 내가 그 매도할 때 양도세가 얼마인지 또는 내가 다주택 중과세 이 대상이 되면은 얼마나 또 세금을 더 가산해서 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 복잡한데 그게 참 어려우신 것 같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매도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보유를 이제 하고 계시니까 그쵸. 올해 내가 부담하게 될 재산세 종부세 얼마인지 그렇죠. 참 어렵고 그다음에 세율도 복잡하고 2주택 중과하고 그다음에 뭐 상속주택도 있고 또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은 또 합산배제라는 또 어려운 용어가 또 나오니까 그렇죠. 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뭐 손으로 계산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고 해서 제가 일반 납세자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미리 이제 내기 전에 내가 과연 얼마를 부담할까 또는 절세를 위해서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볼까 네.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모의 세금 계산을 해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어떤 이런 세금 계산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여긴 전문가가 아니어도 네. 이제 일반인들도 여기 들어와서 내가 필요한 수치만 넣으면 말씀하신 취득세나 보유세인 종부세, 재산세, 또 양도세, 네. 뭐 여기 보니까는 뭐 부담부 증여 네. 계산하는 것도 있고 증여상속, 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를 네. 그냥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일반인들도 다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도 다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 세대가 계산할 수 있으면은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산을 이제 물론 저는 이거 기획하고 같이 만들었지만 네. 저 입장에서 어떤 뭐 이 50대 또는 전 세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세금 지식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아도 그 중간중간에 보면 도움말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 읽어보면은
아 이런 의미로 이게 이 세금이 계산되는구나, 어떤 로직이 있구나, 세법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주 간편하고 쉽게 모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최적화된 솔루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좋은 데서 투자금도 들어오고 하시니까 네. 좀 더 쉽게 사용자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금 계산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계산이 쫙 나오던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네. 이걸 내가 믿어도 될까? 신뢰도 될까라는 네. 의심이 살짝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참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뭐 투자자 또는 이제 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맨 처음에 듣는 질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이 세금 계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류도 당연히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저희는 이제 5분의 세무 자문 해주시는 세무사님이 계세요. 그래요. 다들 재산세 전공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에 저희가 지금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할 때 당연히 이 어떤 전문적인 영역까지 다 검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도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세금 계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이제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금융권에서 쓸 정도면 뭐 신뢰도는 어느 정도 네. 뭐 거의 99.9% 확인이 됐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도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제부터 딱 시행되는 그런 계산들 또 이렇게 네.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가 바뀌면 연관돼서 다 바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세금이 가장 어려운 게 히스토리거든요. 그렇죠. 저희 그거 세법이 1년에 여러 번 바뀌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히스토리 또는 그런 거를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는 이제 그 자문세무사님들하고 수시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미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올해 5월 9일서부터 네.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1년간 배제가 됐는데, 그렇죠. 네. 그게 오늘 발표하면서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뭐 일정 기간 이제 법령에 대한 공시를 하기 전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일 저희가 중요한 게 세금만 5년 동안 만들어 본 특화된 기술자가 저희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개발자들은 일반 개발자보다 세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장특공제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다음에 누진공제 어렵죠. 이런 건 저희는 이제 말로 예를 들면은 뭐 장특공제가 예를 들면은 뭐 보유기간 곱하기 4%, 거주기간 곱하기 4%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말로 하고 써주면은 바로 고칠 수 있는 그 정도로 숙련된 개발자가 있기 때문에 준세무 전문가가 됐군요. 개발자들이. 개발자 측면에서는 그 정도 되고요. 그런 업데이트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믿고 사용하시는 거고, 은행에도 훌륭하신 분이 저희보다 더 많은데 네. 당연히 만드실 수 있는데 업데이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재산세 전문 세무사와 개발자가 두 파트가 만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고 오류가 네.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컴퓨터는 잘만 프로그램 돼 있으면 그런 실수나 오류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해봤는데 현재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이 서비스? 지금 현재 무료고요. 그래요?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료고, 예를 들면 양도세에서 저번 이주권이나 재건축 양도세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유료를 제공하고 있고, 부담부 증여라든지 재산세 종부세에서도 다주택자 이런 어떤 뭐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유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또는 납세자들은 대부분은 다 유료로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료인데 네. 좀 특수한 부분만 이제 유료. 그렇습니다. 네. 비싼가요? 저희가 이제 하루짜리 사용료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원데이 쿠폰 무슨 열흘짜리 있고, 한 달짜리는 이제 정기 구독자인데, 하루짜리는 저희가 이제 그 7,700원인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셀리먼 서비스를 새로 이제 리뉴얼해서 오픈하면서 할인 이벤트를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4,000원대로 내려오고, 열흘짜리도 10,000원대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사용하시면서, 나는 재건축 이 신축 주택 양도세를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만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세금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뭐 세무사님한테 도움도 받아보시지만 또 여기 딱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우리가 살 때 내는 취득세, 또 갖고 계실 때 매년 내는 재산세, 종부세, 또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세.
또 지금 양도세 그 중과 배제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관련해서 한번 시연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먼저 저희 셀리먼 사이트를 보면은 좀 젊은 감성에 맞게 저희가 좀 세련되게 좀 뭐 이렇게 쉽고 눈에 확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게 대표님은 연세가 있으신데 얘는 되게 젊어 보이는데? 네, 훨씬 젊어 보이죠. 네. 이게 그리고 IT 이런 페이지는 제가 해보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젊은 개발자들 감성을 하는 게 가장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럼 뭐 먼저 알아볼까요? 네네. 먼저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우리 셀리문에서 보여드리는 세금은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부담보증여 등 총 이제 우리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개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양도세를 한번 보면은 네. 양도세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1세대 2주택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5월 9일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네. 양도세가 이제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가 되는데 네. 저희가 그걸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가장 이슈적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양도세 시뮬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딱 클릭하시면은 네. 여기에 이제 그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20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양도 금액이 20억이고 네. 취득가액을 대략 뭐 한 15억 정도라고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보고 그럼 이제 일단 5억 차익이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거보다 요새 뭐 많이 오른 경우도 많지만 그렇죠. 그래서 네. 필요 경우면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한 2천만 원 정도를 입력하고 네. 보유기간이 양도세 중과세 배제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보유기간 곱하기 2% 최대 30%까지 이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한 3년만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딱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고 계산하기 누르면은 네. 짠 나타납니다.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양도세 이제 중과 배제 기간 이내 매도하면은 양도세가 1억 6,900. 1억 6,900. 네.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가 3년을 보유기간 눌렀으니까 네. 6%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정도 금액이 나오고 세율은 당연히 중과 배제니까 40%. 네. 이게 기본 세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보여주고 오른쪽에 보면은 중과 배제 기간 후 매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날짜로 보면은 내년 5월 10일서부터는 그 이제 중과가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은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 2억 8천 정도, 네.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억 3천 정도 나오는데 요건 당연히 이제 가산이 되니까 2주택자는 기본세율 퍼센트 뭐 플러스 20% 포인트, 네.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가산이 되니까 세율이 2주택은 60%, 3주택은 70%에서 중과 적용이 되니까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라면은 기간 내에 팔 때하고 기간 이후에 팔 때 얼마나 세금이 달라지는지 요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상의 시뮬레이션이고 옆에 이제 중과 전 후로 네. 양쪽 비교해서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네. 지금 내년에 내가 팔 때 네. 이거 올해 팔어? 아니면 이거 지나고 팔면 세금 네.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네.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바로 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다주택자 분들 한번 여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약간 부연 설명하면은 제가 세금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모의 세금 계산 단편적인 것보다도 전후를 비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야만 이제 우리 이제 전국에 있는 일반인 또는 납세자들이 뭐 언제 팔까 이거를 해보려면 뭔가 숫자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모의 계산을 모의 계산을 떠나서 이제 넘어서 시뮬레이션 해주는 측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요게 이제 재산세 종부세는 저희 이제 가장 뭐 핵심입니다. 이게 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네. 일반적인 재산세 종부세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지금 사이트에서는 공시가격 알림이 가서 이제 확인해 보고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는 공시가격을 작년 거는 이미 공공 데이터에서 저희가 다 여기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먼저 이제 내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라고 보면은 네. 연령이 보통 뭐 한 63세라고 보고요. 나이를 적고. 네. 그다음에 보유 기간은 7년. 왜냐하면 재산세 종부세는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다르죠. 80%까지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적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렵지가 않죠. 네, 뭐 본인 나이 다 아실 테니까 그리고 네. 주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요거는 그 뭐 실제 주소를 넣기보다는 일단 한번 실제 주소를 넣어볼까요? 네, 뭐 인물이 아무래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분당 사는데 네. 여기 있는 아파트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네. 뜨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원하는 이제 동호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 나오네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기술력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다음에 22년 공시가격은
지금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네. 좀 시차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에 오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쵸. 22년 거는 할 수 없이 여기다가 뭐 한번 이제 수동으로 입력을 해보면은 제가 한 뭐 임의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주택도 이제 연령 보유 기간은 어차피 이제 똑같을 테니까 네. 그다음에 보유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편의상 뭐 7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주소 검색을 앞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제가 가상으로 그냥 한번 수동 입력도 가능하거든요. 수동 본인이 알고 가능하고요. 있으면요. 네. 그러면은 수동으로 공시가격을 한번 입력을 하고 나머지 이제 드디어 이 제가 주택 1과 주택 2를 입력했는데 네. 어떤 주택을 팔까? 어.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셔갖고 네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집을 판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집을 선택을 딱 하면은 네. 과연 두 번째 집을 얼마에 팔 거냐 네. 뭐 시세나 이런 거 보시고 네.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임의로 숫자를 한번 넣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취득가액도 아까 양도세 중과세 배제인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숫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필요경비 수수료도 한번 이렇게 대략 넣어보고 하면은 이제 또 드디어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화면이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주택이 1번, 2번 있을 때 2번을 판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거를 제가 이제 아까 그 양도가액이 20억이고 네. 뭐 취득가액이 15억 정도 이제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네. 해보면은 첫 번째 이 테이블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5월 31일까지 팔았기 때문에 네. 종부세 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그렇죠. 주택이 이제 하나만 남는 거죠. 근데 또 양도세가 중과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양도세도 중과 배제가 되고 재산세,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요 정도 7억 6천 정도 나오지만 네. 이제 재산세가 두 채가 아니고 한 한 채만 계산되기 때문에 전체 부담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시라면은 과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팔았을 때 양도세와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항목에 보면 이제 6월 1일서부터 내년 5월 9일 사이에 팔았다면은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런 6월 1일 날 올해 기속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 종부세가 중과가 되거든요. 하지만 양도세는 또 5월 9일까지니까 중과세가 배제가 되거든요. 그럼 양도세는 올해 파는 거랑 똑같이 나오지만 재산세 종부세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로 세 번째도 내년 5월 31일까지 팔았을 때 결국은 이거는 양도세와 재산세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는 현재까지는 저희밖에 없는데 그런 것 발견해 같아요. 주시면 저희한테 전해 주시면은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두 개 중에 A를 먼저 팔았을 때 또 B를 팔았을 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세금이 바로 계산돼서 나오니까 어떤 게 유리한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또 선택지를 두고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무사님한테 여쭤봐도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고 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시면 바로바로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두고 무엇을 팔지, 무엇을 나중에 팔지, 얼마에 팔지 이런 것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음으로 한번 세금을 보는데요. 양도세는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가장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에서도 이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일부 유료 기능이 있지만 특히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합원 입주권은 어려운 세금입니다. 그쵸. 관리처분 인가의 기준으로 비과세도 맞아요. 이전만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관리처분 인가의 이전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또 요새 이 전국이 보면은 다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요거를 전문적인 세금 의제만 만들어 놨고요.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한번 모의를 한번 해보면은 양도가액이 20억이고 필요경비고 대략 한번 넣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게 내가 종전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전에 산 주택이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샀냐 이후에 샀냐 네. 그러면 이제 뭐 원조합원이냐 아니면은 승계조합원이냐 뭐 이런 용어로 이제 대변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한번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고 종전주택 취득가액을 한번 이렇게 본인이 알고 계시니까 입력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도 대략 이제 본인이 알고 계시고 모르면은 나중에 이제 신고하시기 입력하셔도 되니까 네. 그거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조합원 권리가액. 네. 권리가액은 다들 아십니다.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제가 일반적인 권리가액으로
한 8억 정도로 입력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청산금을 수령 대상이냐 납부 대상이냐. 뭐 요새는 이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뭐 대지 지분이 넓거나 동네가 좀 이렇게 그 반포 같은 데는 그래도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청산금 대상이 아닌 우리말 이제 네. 편하게 추가 분담금 납부라고 하죠. 납부 대상들이죠. 네, 네. 납부 대상을 제가 보통 한 뭐 옛날 정도 기준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로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취득에서부터 매각일까지 몇 년이냐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는 게 7년이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득에서부터 또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을 또 하나 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에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네. 그리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저희가 입력상 또 한번 받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저번 입주권이 이제 1세대 주택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는 본인이 잘 아세요. 그래서 대상이다 그러면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의 직전 거주 기간을 누르시면은 그리고 계산하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세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보면은 도움말? 계산 내역이 있는데 도움말에도 보면은 일일이 그 왜 이런 결과값이 나왔는지 산시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요. 아주 친절하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만 보시면은 이 계산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하단에 보면은 저희가 이 자동으로 계산 결과 해설도 달아놨으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세법 공부도 하고 실전 계산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런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표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들어와서 잘 모르면 옆에 이제 도움란이 있더라고요. 거기 네. 클릭해서 보시면 이게 어떤 항목을 어떻게 입력하는 건지 다 보시면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들 양도세, 증여 취득세, 부담부 증여,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입력만 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고 중요한 건 ABC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지를 할 수 있는지도 나오니까요. 지금 무료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지금 할인 행사 하신다고 네.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보면 세금 계산기 말고 오른쪽에 부동산 조회 평가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걸로 알 수 있는 곳인가요? 이게 부동산 조회평가가 저희가 사실은 2017년에 창업을 해서 10달 동안 우리 개발자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분야 중에 그래요? 하나인데 일종의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요? 이 세금을 이제 또는 상담 또는 신고 납부할 때 특히 증여에 있어서는 네. 중요한 게 이제 일반 아파트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공시가격도 있고 네. 유사매매 사례 가격도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 시에 어떤 큰 어려움이 없는데 네. 문제는 건물입니다. 그렇죠. 네.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도 뭐 거의 없고 공시가격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세청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준 대로 상속증여세법상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을 떼고 층별로 다 일일이 국세청에서 가이드라인 준 대로 뭐 위치 주소라든지 네. 이 건물의 용도가 뭔지 이런 걸 일일이 손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주소만 입력하면은 한 번에 나와요. 상증법상 한 번에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해드리면은 제가 임의로 주소를 한번 넣어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어, 한 2초밖에 안 걸리죠. 그러게요. 그럼 이 건물의 주소나 네. 그다음에 건물 정보는 이거는 이제 뭐 건축물 정보기 대장에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뭐 개인 정보는 아니고 그 밑에 이제 바로 딱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2022년 공시지가는 4월달에 그 오픈이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덜 가져온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거는 완비되면은 저희가 정확히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중요한 게 건물 기준지가라고 나오죠. 네. 요게 이제 성증법상 이 건물의 건물 기준지가가 40억 6,200이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요새 상속 증여 시에 기준시가보다는 이제 간평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네네. 어쨌든 기준시가라는 거는 스탠다드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 상증법상 이제 그 세금 계산할 때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저희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대견하지 않은가 네, 이렇게 생각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적이네요. 와.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고객들이 오시면 세금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네. 여기서 이제 각자 계산하면 되겠네. 네, 여기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세무장관과 그렇죠. 도움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계산해서 이제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참고용으로 네. 한번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 대표님께서 부동산 자동 계산기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만 딱 넣으면 바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 전에 또 팔기 전에 나한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여기서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내비 쏙쏙 이해되고 술술 풀리는 핵심 사례 52가지. 또 요 책 가장 최근에 또 개정된 사례에 대해서 요 책 요거 가격이 29,800원입니다. 책 두 권에서 30분께 추첨해서 드릴 건데요. 아래 댓글에 신청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3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많이 쉽게는 만들었지만 사용자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또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아직 보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약간 시간 텀이 있는 네.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바로바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납세자 또는 일반인들이 세금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모의 세금을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